네, 오늘장 어떤 종목 공략해야 할지 가장 고민되신다면 트렌드한 종목 한 번에 올라타시는 이분과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제가 네. 오늘 또 왔습니다. 네. 또 오면서 상큼하게 리뷰부터 하고 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SK입니다. 7월 8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현 시점으로는 17%가량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편입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좀 상승세를 타주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 올랐는데 더 가지고 갈까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시작이다. 우리 주말 동안 지금 관세가 더 강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멕시코, 캐나다 관세까지 또 부과했었고 주말 유럽까지 관세 부과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세 협상한 걸 보게 되면 베트남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된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 말까지 기한이 남아 있어서 아마 7월 말까지는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게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사, 조선, 방어, 원전이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실 코스닥 시장은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지주사, 금융주 중심 올라가고 있고 아마 이런 흐름을 제가 볼 때는 7월 말까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들도 어쨌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서 사는 게 다 네. 지주 금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월 달 안에 추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 의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엄청 올랐는데 7월 안에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 계속 가지고 가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삼성 SDS 6월 25일에 편입을 했었고요. 9%가량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요즘 조금 쉬나 했는데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목표가까지 달려갈까요? 오늘 삼성 SDS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다른 카카오페이 이런 거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 종목도 좀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았던 게 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주목받았던 건데 이제 화요일 밤부터 표결 들어가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수요일 오전이면 하원 통과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 통과되면서 이 트럼프의 서명만 남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더라도 아마 수정 법안이 통과돼서 좀 늦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요일 전후로 해서 아마 관련주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다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기초가 돼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그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페이 어떤 그 선불 충전금이 140원 넘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하원 법안 통과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 디지털 규제법을 이제 발의해서 아마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면 가셔야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도 괜찮다 보거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꽉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 가장 주목하시는 섹터는 어디일지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주목하시는 섹터 어딜까요? 자, 오늘 보시면 전반적으로 JP모건 네. 5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진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시장이 약한데 지금 지주하고 금융만 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제 17일 날 또 사법 판결이 결론 날 거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삼성 이재용 회장도 1심, 2심 무죄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도 당연히 무죄가 될 거로 보여지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삼성의 지배구조 이슈가 또 떠오르고 있는 거고 오늘 보시면 삼성화재, 삼성물산 이런 기업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시면 급등하던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 지주와 금융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JP모건이 코스피 2년 내 5천 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5천 가겠다고 해서 어떤 이 기업의 거버넌스를 좀 풀어가면서 상법 개정 또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런 것도 해나가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5천 간다라고 인정한 건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더 간다고 했지만은 5천 가능한다고 처음으로 이제 JP모건이 나온 건데 실제로 이제 한국 기업의 이 거버넌스 이슈가 그러니까 개혁이 탄력받을 경우에는 2년 내에 간다고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 지금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핫하고 왜냐하면 작년에 뭐 우리가 제일 꼴찌였거든요. 작년에 네. 전 세계에서 다 올라가고 했는데 꼴찌였던 건데 그런 꼴찌가 됐었던 그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이제 가장 핫하고 JP모건은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을 더 비중 있게 키워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도 32%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JP모건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지금 한국 증시를 재평가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그 기업 지배구조 이슈가 개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는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죠. 밑에 보시면 바이코리아 행진 작년에는요 금투세부터 네. 우리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만 막 팔아 제꼈고요.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작년에 팔았던 거를 그대로 매수한 그 데이터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코스피가 올랐던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작년에는 삼성전자를 다 팔아 제꼈는데 네. 그럼 그대로 다시 올라면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시 돌아온 이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온 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지주금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못 가고 있고 이 바이코리아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있는 이 금융 지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아마 남은 하반기도요. 결국 지금 이 JP모건은 2년 내 5천 보고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증권사들이 1년 안에 3,800, 4,000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중심이 되는 게 결국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뭐 배당을 많이 주고 이 기업 지배구조를 또 개혁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중심에 있는 게 지주와 금융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지금 많은 분들이 지주와 금융사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막 3배 내에 올라온 게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찍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기업이 더 갈까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못 간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지주 금융이 못 가버리면은 이 코스피가 4천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JP모건이 2년에 5천 간다 5천을 간다고 하면은 5천까지 갈 수 있는 주인공이 지주와 금융이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면서 가고 있는 건데 네. 전보다 좀 틀린 게 뭐냐면 항상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네.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 맞아. 네. 이 부동산 이슈를 개혁을 하면서 이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 보아하니 부동산 잡으려고 어떤 세금 때리고 할 때마다 부동산가 더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부동산은 이번에 이제 그 대출 규제하는 거 하나 딱 내놓고서 가만히 냅두고 있는 거고요. 우리 증시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세법 개정안마다 가장 핵심 현안이 부동산이었던 건데 네. 지금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로 가고 있는 거고 일단은 뭐 주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배당을 하게 되면 네. 이 어떤 그 지배주주가 가장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배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면은 솔직히 배당을 받으면 좋은데 이게 얼마 이상이 올라가면은 세금이 50%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막 50억 받는다. 그럼 25억을 세금 내다 보니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차라리 그 돈을 딴 데 더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했던 건데 이제는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가 하게 되면은 이 지배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더 늘리려는 그런 네.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3%를까지 이제 이번에 그 상법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배당 소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가장 또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게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이 지주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지금은 부동산 규제보다는 오히려 주식 쪽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는 아마도 부동산 가격은 과거 정부 때처럼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피 5천에 대한 어떤 그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뭐 상법 개정부터 지금 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제 관련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이 지주사와 금융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못 가면 코스피가 4천 못 간다라고 봤을 때 이쪽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는 지주사 금융주가 네. 보통 조단위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네. 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지주사 같은 경우도 뭐 CJ 이런 기업들은 다 조단위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무섭다. 3조, 5조짜리가 뭐 네. 얼마나 더 가겠어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런 차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주사는 되게 작은 종목인데 5조 원대 그룹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럼 코스피가 JP 모건의 말처럼 4천도 넘고 5천까지 가주려면 지금 현 시점 외국인이 담고 있는 지주 그리고 금융 이쪽이 좀 가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올라탈 말은 과연 어떤 종목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네. 궁금한데요. 바로 열어주시죠. 네. 어떤 종목일까요? 원익. 네. 원익 어떤 모멘텀 주목하세요? 우리 지주사 하면 SK, CJ 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지주사인데 원익 같은 경우도 원익의 그룹을 지배하는 지주사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적어놨는데 오늘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딱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5조 원대 그룹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익 하면은 아마 원익 하면 뭐 생각나는 거 많이 있으세요? 종목이? 뭔가 회사들이 좀 네. 연결돼서 생각나는데 그렇죠. 원익 월드홀딩스, 홀딩스, 뭐 원익 IPS. 네네. 원익 IPS만 본다 하더라도 시총이 1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원익 QNC가 시가총액 약 5천억. 네.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가 2,900억. 그다음에 원익 IPS가 시가총액 1.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원익인데 원익의 시가총액은 지금 1,300억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거버넌스 이슈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그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가 부과된다고 한다면은 원익은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익을 보면 현재 주당 순자산이라고 하는 BPS를 봤을 때 15,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 지금 주가가 7천 얼마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상법 개정이나 어떤 그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평가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론적으로 원익은 지금부터 2배 올라가야 되는 거고 특히나 PBR 0.5배라는 이야기는 자산 가치가 지금 0.5배 이하인데 제가 한 달 전에 계산한 거 0.3이었어요. 그러면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3분의 1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우리가 그 회사를 처벌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0.3배 정도라고 본다면은 거의 3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좋아해도 배당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이런 그 저평가, 그러니까 PBR이 0.5배 이하인데 배당까지 많이 준다. 그러면 외국인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하고 지주사가 올라가는 이유가 PBR이 낮은데 배당을 많이 줄 거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는 2배, 3배 급등한 건데 원익은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와 있죠. 특히나 이 PBR로 봤을 때도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도 훨씬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주사 하면은 뭐 SK, CJ 같은 그런 대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익그룹에서 좀 원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 또 자사주 소각 의무 이런 게 되면은 당연히 뭐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3% 룰이 개정이 되면은 네. 이 지배주제 권한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뭐 배당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주 입장에서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런 어떤 그 현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이 원익한테는 다 호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원익도 지주사를 보자. 이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로봇 개발 통해서 네. 메타하고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계열사를 본다 하더라도 원익 홀딩스부터 반도체는 원익 IPS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의 가치만 본다 하더라도 꽤 많이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차트 보시면 일단 이 원익이라는 그룹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전혀 거래가 안 됐던 건데 결국 이제 어떤 그 지배구조 이슈가 떠오르면서 좀 평가받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지금 금융주 지주사 보면 다 3배, 4배 올라가 있거든요. 네. 아직 원익은 작다 보니까 평가 지금 시장에서 보면 안 쳐주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원익은 지금 어떤 BPS만 본다 하더라도 1,500원 가는 게 맞기, 아니 15,000원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정고점이 많을 때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6,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원익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자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매니저님 그럼 오늘도 오후 4시에 찾아뵐 수 있나요?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주 구명에 있어서 좀 불안하신 분들 살 수 있는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지난주도 한번 예고했던 건데 내일 또 큰 재료가 나오는 기업이 있죠.
이 바이오 쪽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 무료 방송 보실 분들은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트렌디한 전략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